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은행장 회의를 열어 금융회사의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재원 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차량 부재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고졸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을, 군 제대 후 재고용하는 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 경기지표 호조 소식에도 불구하고 기관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오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대규모 매도 공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4%, 4.75포인트 내린 1992.2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2000포인트 위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기관이 매도세를 키운 탓에 결국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미국 경기가 한파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장 초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지만 오늘 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이내 관망세가 커졌습니다. 기관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3,016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던지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945억 원, 1,06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종이 1.23% 뛰었고 의료정밀과 섬유의복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운수창고와 운송장비가 1%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고 건설업과 금융업, 서비스업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생명 등이 올랐고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네이버 등은 내렸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은 1조 9,145만 주, 거래대금은 3조 4,0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LG그룹주들이 반등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전자를 시작으로 대부분 LG그룹주들이 최근 들어서 10%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전망 내놓고 있습니까? 네, 오랜 기간 동반 부진에 빠져있던 LG그룹주들이 올 1,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전자와 화학 등 주력 계열사는 물론 LG생활건강 등 소비재 부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종목에 걸쳐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15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을 제외한 나머지 LG그룹주들은 대부분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LG생활건강이 전날보다 5.19% 오른 23,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LG이노텍도 1.39%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LG하우시스와 LG생명과학도 소폭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던 데다 올 1,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LG그룹주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LG그룹주의 동반 부진의 원인을 제공했던 LG전자의 1,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4% 증가한 3,684억 원으로 당초 시장 전망치 3천억 원대 초반을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출액 역시 14조 5,804억 원으로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ED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LG이노텍이 연결 기준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데다 TV 사업 부문 영업 상황이 개선된 것이 LG전자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2, 4분기에는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LG전자의 주가는 지난 3월 초 대비 13.7% 올랐습니다. 계속된 엔화 약세로 고전하던 LG화학도 엔화 약세에 대한 내성이 쌓이면서 과거 프리미엄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주가는 이날 보합세를 기록했지만 3월 초 대비 3% 상승한 수치입니다. 손영주 교보증권연구원은 자동차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LG화학은 일본 업체들과 경쟁하는 데 지난해부터 계속된 엔저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면서 엔화 약세라는 독이 원가 절감의 약이 돼 2, 4분기부터는 성수기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LG 생활 건강의 주가 역시 3월 초 대비 각각 18.95%, 3.59% 올랐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애플사로부터 애플워치의 유기 발광 다이오드 1200만 대 주문을 받은 데 이어 TV 패널가 상승이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4분기 실적이 24% 가까이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LG그룹은 주력인 전자정보통신업종이나 화학업종 중에 한 계열사의 실적만 크게 개선되면 주주사를 비롯한 다른 계열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최근 LG그룹주들의 바닥을 치고 있는 만큼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소연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은행장 회의를 열어 금융회사의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 원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미증유의 금융사고는 금융의 기본인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신뢰를 잃은 금융회사야 경영진은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조 검사력 제도를 시행하는 등 금융회사를 밀착 감시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며 자정 노력이나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감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재원 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3년간 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600개 사업을 줄이고 부처별로 새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기존 사업을 줄이는 폐고 원칙을 도입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하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혁신과 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의 재정을 중점 투입해 나갈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차량 부재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1단계 주의보 발령 때는 도로 먼지 제거 차량 운행을 늘리고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2단계 경보 발령 시에는 학교 휴교, 차량 부재 운행 등 강제 조치를 실시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다음 달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 지역 등록 차량의 20%인 약 200만 대를 2024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로 보급하고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공해 차량 제한 지역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고졸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을, 군 제대 후 재고용하는 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군 입대 전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해 장기 재직을 유도합니다. 이 기업이 입대 전 고용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한다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10%를 기업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학교 수업을 받고 3, 4일은 기업의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도제학교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서비스업 생산성이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은 미국과 독일, 일본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도 세 나라 수준에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은 시간당 13.3달러로 3개국 평균치인 55.3달러의 24%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는 내수시장의 협소성과 외수시장의 낮은 시장 점유율 때문에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제약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담이 선임연구원은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면 협소한 내수 시장의 제약을 극복하고 시장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 현장입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가 신흥국 중산층 가운데 무려 10억 명 정도가 빈곤층으로도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분석 보도를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한 소식 국제부의 이종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보도 내용을 보면 10억 명 정도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주시죠. 예,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내용은 세계은행이 보유한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10년 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122개 개발도상국 주민 가운데 미화 기준 하루 소득 2에서 10달러, 약 2,080원에서 1,380원으로 생활하는 숫자가 28억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는 현재 70억 명을 조금 넘는 세계 인구 중 40%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FT는 이들을 취약 중산층이라고 정의했는데 그만큼 빈곤층으로 굴러떨어질 확률이 높은 불안한 중산층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40%가 취약 중산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계층들이 이곳에 속하게 되는 건지 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중산층의 기준이 어디서부터냐 하는 건 기관마다 분분합니다. 세계은행이 설정한 절대 빈곤선은 하루 소득 1.25달러 이하고 아시아 개발은행은 2달러가 넘으면 중산층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론도 많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하루 10에서 100달러 소득은 돼야 튼튼한 중산층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FT가 말하는 취약 중산층은 2에서 10달러 사이, 즉 중산층을 정하는 여러 기준의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위치한 애매모호한 계층을 지칭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일 소득 2달러를 조금 넘기는 주민들의 경우 언제든 다시 절대 빈곤선 아래로 미끄러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애매모호한 계층이 취약 중산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 취약 중산층 가운데서도 이 경계 상황에 따라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제시해 줬는데 어느 정도의 인원인들이 포함되고 있는 건가요? 예. FT에 따르면 취약 중산층 가운데서도 위태로운 집단, 하루 소득 2에서 3달러로 버티는 인구가 122개 개발도상국 주민 가운데 9억 5,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경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빈곤선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정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흥국 경기 둔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대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구가했던 중국이 올해는 7.5% 성장률 목표치 달성 여부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인도도 지난해 4.7% 성장하는 데 그쳐서 1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은행은 앞으로 신흥국 전체 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보다 평균 2에서 2.5%포인트 낮을 거라는 비관론도 내놨습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빈곤층 노동자 중 중산층으로 진입한 비율이 2.7%로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신흥국 경기 둔화를 꼽기도 했죠. 네, 그렇군요. 이 신흥국 경기가 둔화된다고 해서 바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한 근거로 이런 내용들을 내놓고 있는 것인가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 FT는 신흥국, 특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그동안의 경기 성장과 중산층 증가율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흥국에서는 경기가 둔화되면 바로 중산층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그동안 전 세계 빈곤층 비율을 크게 낮춰온 국가들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1980년대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전 세계 빈곤층의 4분의 3을 차지했는데요. 양국이 경제 성장을 본격 시작하면서 세계 빈곤층 비율도 극적으로 감소했죠.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1990년에서 2011년까지 전 세계 절대 빈곤율이 40%대에서 20% 초반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이 기간 전 세계 빈곤층 탈출 인구의 70% 가까이가
중국, 인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두 나라 덕분에 2030년에는 빈곤이 종식될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었죠. 결국 인도, 중국이 성장하면서 빈곤층이 크게 줄었고 다시 이들 나라가 둔화 조짐을 보이니까 간신히 중산층에 올라섰던 양국 주민들은 물론 이들의 성장에 기대왔던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지 주민들이 다시 가난의 늪에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서 각국의 나라에서 부양책을 내놓기도 하고 정부와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도 신흥국 경기 둔화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이번 보도에 남다른 의미가 또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결국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동시에 경제 구조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또 한 번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등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경기 성장이 중산층을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 열쇠다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세계은행은 최신 보고서에서 중산층을 보호하는 데는 경제 성장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부의 재분배나 소득세 등 조세 제도의 개혁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중산층의 좀 탄탄한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도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이종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가 16일 뉴욕 모터쇼에서 공개를 앞둔 카니발 후속 모델 YP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신차는 세련되고 볼륨감 있는 스타일을 적용해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으며 앞뒤 바퀴간 거리를 2세대 모델보다 40mm 늘려 실내 공간을 넓혔습니다. 북미 수출 모델에는 최고 출력 276마력, 3.3 GDI 가솔린 엔진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기아차는 1998년 국내 최초의 미니밴 카니발을 선보인 이후 2005년 2세대 모델을 거쳐 9년 만에 3세대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게 됩니다. 신차는 국내에 6월 중, 북미에는 하반기에 출시합니다. 삼성전자가 유네스코와 함께 중남미 지역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솔브포 투모로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솔브포 투모로우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해마다 관련 경연대회를 열어 우승학교에는 전자칠판과 PC, 프린터 등 스마트스쿨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남미의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6개국에서 5월부터 경연대회를 열어 12월 최종 우승학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중국 대형 택배사인 위엔통수디와 글로벌 사업 협력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이르면 내달부터 한국과 중국 간 국제 특송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택배 물품은 주요 도시의 경우 대부분 발송 다음 날 도착되고 내륙 서부 지역은 4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택배는 이틀 내에 배송이 가능해 양국 간 국제 택배 소요 시간이 12시간 이상 줄었습니다. 위엔통수디는 중국 전역의 물류센터 67개, 지점 1,600개, 전용 화물기 4대, 물류 인력 10만여 명을 운영하는 중국 3대 택배사 중 하나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UHD TV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을 계기로 3차원 TV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전략 마케팅 그룹 산하의 3D 마케팅을 전담할 3D 프로모션 태스크를 신설했습니다. UHD TV 수용도가 높고 3D 방송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터키, 한국 등 5개 시장을 주축으로 3D 체험 프로모션과 3D 콘텐츠 확산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최동원 LG 디스플레이 전무는 3D TV는 2011년 선보였으나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지는 못했다며 UHD TV의 보급으로 차원이 다른 3D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돼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